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주식과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그날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톡스타 홈페이지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들의 무료 톡 상담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 받고 싶으신 스타를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상담방까지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상담해 주실 또 두 분의 스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LG 시스템 스타와 불스윙 스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LG 시스템 스타부터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LG 시스템 대표 윤진입니다. 네, 저희 해외 선물 관련해서 이제 또 저녁 때 방송이 있는데 해외 선물에 쓰는 기법들을 좀 포함해서 오늘 주식장에서 한번 같이 리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LG 시스템의 활약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불스윙 스타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주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위주로만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끊어치고 짧게 치고 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자분의 이제 궁금하신 종목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치고 가는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우리 불스윙 스타에게 실시간으로 또 많은 상담 문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상담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상담은 톡스타! 종목 상담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식상담 톡스타 그랜드 오픈. 종목이 떨어져 고민이세요? 어떻게 될지 불안하세요? 지금 바로 톡스타에게 물어보세요. 톡스타 접속 및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 팬플러스 접속 후 톡스타 배너를 클릭. 톡스타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전문가의 무료 상담방에 입장하세요. 내 종목은 톡스타와 함께. 주식상담 톡스타. 내일 오후 8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요. 오늘은 문자 상담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요. 잠시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전화 상담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 15만 5천 원, 비중 40% 담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삼성 예. SDS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매수가 15만 5천 원에 비중 40% 맞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LG스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일단 수익 추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은 18만 8천 원대 최근에 저가를 만들면서 또 재반등을 보인 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0%라는 물량 비중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 흐름 자체도 좋고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은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는 한 30% 정도로만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18만 8천 원대까지 만약에 반락을 보이면은 10% 정도만 일단 정리를 들어가시는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17만 원대에서 기관들이 과거 9월 말 정도에 매집을 보인 다음에 10월, 11월간의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넣고 나서 민 흔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7만 원대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익절을 고려를 들어가시고요. 익절 컷은 이제 16만 원,
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익절을 나머지 물량을 전부 다 내보내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주기 때문에 첫 목표가는 일단 24만 원까지 목표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랑 외국인 중심으로만 계속해서 신규 물량 보유를 들어가면서 차트를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이 물량들을 전부 다 털어내면서 기관이랑 외국인들한테 토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굳이 물량들을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죠. 24만 원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익절 라인, 첫 익절 라인은 18만 8천 원, 그 다음에 17만 원대 도달하면 슬슬 나머지 물량 정리 준비하시고 16만 원까지 도달할 경우에는 나머지 물량 정리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펀더멘탈을 떠나서 수급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시자면은 지금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제가 항상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새 공격적이면서도 가장 펀더멘탈을 제대로 분석하는 기관들, 이 기관들이 전부 다 매수세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버텨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시원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미사이언스인데요. 423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17만 5천 원, 비중 25% 담고 계신 종목인데요. 불수행스탄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지금 좀 손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미사이언스는 그 한미약품의 지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과 함께 그 주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미약품은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도 그에 대한 모멘텀을 당연히 반영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미사이언스가 얼마 전에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당 0.02주 정도 아주 미미한 규모의 무중이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주주 환원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미사이언스는 사실은 이 기업이 가진 모멘텀보다는 어차피 시장의 제약바이오주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하락이 3.67%까지 나왔다가 막판에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죠. 이 움직임은 오늘장 제약주가 크게 밀렸다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윗골을 달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주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도 반등할지 말지가 결정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이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보유하시는 게 일단 맞아요.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갔었던 가격, 그러니까 10만 원 초반대에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 대비 지금 좀 손실이 있으시지만 제가 볼 때는 매수하신 가격 부근 혹은 그 이상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목표가 한 12만 원 정도고요.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최근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회복해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수반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하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12만 원 정도까지, 12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회복되면 그때는 빠져나와서 종목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떨어질 때를 다시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LG U+ 접수가 돼 있는데요. 127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평단가 14,300원, 그리고 비중 50% 담고 계시는데 어제 오늘 하락 중이거든요. 우리 LG 시스템스타님 전망이 좀 어떨까요? 네, 일단 14,300원 쪽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는데 최근 장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50%라는 비중은 좀 너무 높은 포지션이고요. 특히 U+ 같은 경우에는 3대 통신사 중에서도 가장 약세를 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 하나죠. 근데 이제 5G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세대의
KT가 오히려 앞질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반에서 유플러스가 SK나 KT를 이기기는 쉽진 않은 상태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객층이 좀 LG에 좀 충성적인 고객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있어서 절하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절상이 되기엔 굉장히 어려운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14만 3천 원 기준으로 슬슬 이제 정리하는 포지션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장기 물량을 보유하시기는 부족한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16만 원대 평단가를 만들고 기관들이 매도세를 떨어뜨린 흔적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핵심 기관들은 외국인입니다. 그죠? 예, 외국인들이 이때 지금 평단가를 만들었던 7월부터 8월 사이 이때 기준으로 해서 16,000원대를 만들고 매도 추세를 계속 떨어뜨리고 물량 정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랑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지만 이 모멘텀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000원까지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 1차 목표가에서 대부분의 물량 40%가량을 정리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10% 정도만 한 7,200원 정도까지만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만 지금 물량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지금 본절가 정도의 물량을 살짝 정리를 하시고 한 15%에서 2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보유 비중을 낮춰서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11,100원까지가 기간의 최저 매수 단가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버텨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건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가에서 물량 비중을 좀 줄여서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만 게임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 수급 최근 비중을 좀 분석드리자면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금융투자랑 같이 둘이서 투톱으로 매수를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최근장 보시면 이제 사모펀드 그리고 보험 쪽에서 약 매도세로 전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관들은 살짝 무시를 해주시고요.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에 맞춰서 물량 비중을 낮춰가시고 그리고 장기 포지션으로 가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U+에 대한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들고 계신가요? 예, 예. 네, 매수가 1,500원에 비중 40% 담고 계시고요. 예, 예. 오늘 물타기 해가지고, 혼자 단가 낮춰가. 아,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예. 계속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고민되시는 부분을 우리 좀 불스윙 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어머니.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랩지노믹스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으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물타기 들어가가지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그 단가 낮춰가 빠져나오려고,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은 무조건 장기로 가시면 안 되시고요. 일단은 빠져나오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그 정부의 유전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체외 진단 관련해서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전자 분석 관련된 업체들이 좀 헬스케어 업종과 묶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 사실 고점 대비 30% 이상 밀렸기 때문에 뭔가 악재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뚜렷하게 기업적인 악재가 나온 부분은 딱히 없고요. 일단 수급 문제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좀 흔들리면서 이 종목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또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PER 밸류로 따지면 거의 100배 육박할 정도로 미미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오래 가져가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슈적으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사가를 보시면은 상당히 낮거든요. 전환가액이 7,900원이에요. 그래서 7,900원에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제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전환되는 주식이 1%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언제쯤 엄청 전환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1월 5일 날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5일,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1월 5일까지면은 기간이 한 2주 정도. 근데 예, 올해 그 말에는 안에 거래일이 팔아야 없으니까. 되겠네. 예, 네네, 그 그 안에 팔아야 안에는 돼. 네, 그쵸.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관점이고요. 예.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하시면서 제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1,300원 정도만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네네,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매수가 조금 못 미치는데 손실을 예. 줄인다라고 보세요. 지금 매수가까지 예. 가지기 조금 어려우니까 한 그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해 주시면 가장 깔끔한 대응일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나오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그거지.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문자 상담으로 또 종목 상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23님께서 초록뱀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1610원, 비중 80% 담고 계십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LG 시스템스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차트로만 보셔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적으로 최근 들어서 어떤 컨텐츠 없이 계속해서 흥행을 만들지 못하고서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1,000원대를 맞고 나서 최근에 약반등으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9월 이후로 9월 이후로 약반등으로 전환하게 했지만, 이 위에 이 정도로 강매도세로 쭉 끌어왔다면은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이 잔뜩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뱀 같은 경우에 이거를 꺾어서 올리려면 핵심 미디어 콘텐츠를 한 번에 확 터트려서 이슈에 누가 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릴 정도의 핵심 콘텐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상승세를 보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800원대에서 매수 물량을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좀 굉장히 높으세요. 비중을 너무 지금 80% 정도로 잡고 가셨다고 하는데 너무 높으시고요. 비중을 저는 이 정도면은 60% 정도는 지금 1,500원이면 많이 빠지지 않았죠? 여기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60%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20% 정도로만 대응하셔도 충분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로 대응하시더라도 굉장히 위아래 상하 갭을 짧게만 대응하셔야 되는 상태고요. 최근에 1,400원대에서 약지지세가 있었는데 이 포인트를 넘어갈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 포인트를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짧게 목표가는 2,000원대까지 공격적으로 보셔라도 2,000원대까지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다시 또 하락 압박에 대한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 중심으로 쏟아내고 있죠. 외국인들은 이미 다 털고 개인들만 보유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굳이 보유하지 마시고요. 기관들 털어가는 세에 맞춰서 좀 물량들 정리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1,400원 이하까지 떨어지면 물량 정리 들어가시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2,000원대를 먼저 한번 쏟아줬다. 그때는 빠르게 물량 청산, 나머지 전량 청산 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중심으로만 보신다면은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없는 종목이에요. 위에 거래량 대부분이 다 쌓여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단가에 쌓여있고 아래쪽에서는 거래량이 일어나는 게 별로 없죠. 쏴 올릴 기관들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승장으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굉장히 짧은 밴드 안에서만 거래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티슈진을 0164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연락 주셨는데 매수가 52,600원, 비중 10%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요. 불소행스타님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들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슈진의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내일장에는 한 10% 정도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시간외로 한 9%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체크할 이슈가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코오롱생명과학 4,400억, 인보사 일본 기술 수출 취소 위기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티슈진이 이제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데 일본 그 미츠비시 탄압에 이제 제약과 체결한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취소 관련된 25억엔 그 반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25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티슈진이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기술 반환에 대한 악재가 출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은 내일 개파락 출발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조금 있었죠. 근데 일단 내일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일단 회복을 할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락폭이 일단 크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문자 상담을 주신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장 초반에 한 45,000원 근처에서 주가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때 이 이슈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5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는 회복을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개파락 출발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가 되는데 기술력에 의한 그리고 저점 매수에 의한 기술적 반등 5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요. 내일 개파락 출발을 하면 일단 섣부르게 매도하면 손실폭이 좀 커지죠. 그래서 반등을 조금 기다려보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48,000원에서 49,000원 그 정도 선에서는 손실을 조금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한 5만 원 근처 48,000원부터 49,000원 그 정도 선까지 올라올 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2960님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라젠 가지고 계신다고 연락 주셨는데요. 매수가 76,500원 그리고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최근에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다행히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LG시스템스타님은 이 종목 좀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네. 그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과거부터 공모 되기 전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리딩을 드려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픈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 리딩을 드리다가 약 400% 정도에서 수익 청산을 저희 유로방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만 원대 이상을 찍고 최고가 지금 15만 원대까지 돌아가고 나서 떨어졌죠. 최근 상태를 보시면 수급 중심으로 한번 먼저 보실게요. 사모펀드랑 금융투자 중심으로 최근가에서 다시 신규 매수를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과거에 지금 기관들이 모든 물량을 청산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를 들어갔던 포인트가 7만 원대의 최저가를 만들고선 76,500원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의 평균가를 만들고선 단기적으로 차트를 쌓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관점에서 굉장히 잘 정밀 타격을 해서 들어가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실 때는 일단 7만 원 이하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손절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일단 다른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유 수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주고 있죠. 15만 원대를 꺾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받아주면서 최근 76,500원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에서 저점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보실 때는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장 들어서 과거에 지금 11월 말까지가 실질적인 가치 투자에 의한 청산이었고 11월부터는 이제 단기적 베팅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쌓아 올릴 경우에도 좀 빠른 추세로 쌓아 올릴 경우 그리고 빠질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추세로 쌓아 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대까지만 좀 단기적으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공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12만 원대 도달하실 경우에는 물량의 약 20% 정도, 지금 30% 갖고 계시죠. 20% 정도를 수익 청산 들어가시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가치평가성으로 장기 물량을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땐 익절 단가도 당연히 올리셔야 되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7만 원까지 좀 얼마 차이 안 나죠. 6,500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여기에다가만 손절가 걸어두시고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 충분히 노려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라젠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433님께서 롯데칠성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142만 원 그리고 비중 10%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좀 오래 들고 오시던 탄데요. 우리 불수행스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롯데칠성은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칠성을 이제 매수하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개인 투자분이 이렇게 100만 원이 넘는 종목을 딱 매수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격이 높은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요. 롯데칠성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국내 식음료 업체입니다. 사실은 이 식음료라는 분야가 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일도 없고 갑자기 뭐 크게 실적이 나빠질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재미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무난하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보인 이후에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반등,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데 이 종목이 지금 가진 뚜렷한 모멘텀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뭐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요즘에 그 식음료 관련된 업체가 조금씩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 롯데칠성도 이제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곡물가가 비교적 안정 추세고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음식료 업체로서는 거시적인 여건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을 롯데칠성도 물론 다른 음식료 업체보다는 덜 받습니다만 어쨌든 음식료 업종 내에 속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체크해볼 포인트가 이제 신동빈 회장의 그 실형 가능성이죠. 그래서 실형이 구현되게 됐을 때는 그 오너 리스크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뭐 신동빈 회장 1인 체제로 롯데그룹이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롯데칠성의 경영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롯데그룹 내에서 성장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두는 기업은 이 오너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거나 안 되니까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칠성은 그런 개념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한 140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좀 재미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보시고 매수하신 가격 회복되면은 매도하고 그때는 이 종목 말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톡스타방에서 이제 불스윙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뭐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드리고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3462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29,800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장중에 오늘 3만 원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우리 LG 시스템스타님, 앞으로 좀 이 종목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29,800원이면은 딱 이제 종가 정도의 매수를 하셨거나 최근장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됐음에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물량이 털리고 있죠. 기관들 중심으로 물량을 빠르게 좀 털었습니다. 9월에 이제 38,000원대 도달하고 나서 이때를 단기적 목표가로 삼고선 물량 청산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장 보시면은 외국인들도 같이 털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물량 받쳐주는 거는 기관이랑 개인들 중심으로만 살짝 받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호조세로 볼만한 모멘텀은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어느 기관들 매수했나 분석을 해보시면은 정작 사모펀드 가장 중요시하셔야 되는 사모펀드 부분은 다 매도세로 전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실 때는 굉장히 단기적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29,800원이면 단가는 이제 손실 상태는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를 하시고요. 아래쪽에서 추가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가신다면은 과거에 24,000원대에서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세로 들어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쭉쭉쭉 상승세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이탈할 경우 22,500원 정도에서 손절 포인트를 가져가시고요. 지금 물량 비중을 소폭 좀 줄이실 만한 중간 매트리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7,000원대에서 28,000원대에서 물량 비중을 약 3분의 1 정도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보유를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단기적 목표가는 34,000원까지만 보시면은 좀 깔끔한 대응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계속해서 바로바로 이어가겠습니다. SFA를 지금 735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41,8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좀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불스윙스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SFA는 지금 실적과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모습이죠. 실적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좋습니다.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는 완전히 하방을
반등을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반등을 기다려보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SFA는 LCD와 그 OLED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업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반도체 업황은 지금 좋아요. 근데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비주가 됐든 제형주가 됐든 좀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IT 대형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간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등 흐름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OLED, LCD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FA 같은 경우에 실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대비 12월 달 이제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PER이 한 10배 이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부분에서 OLED 관련된 수주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과도한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차트를 잠깐 볼 텐데요. 지금 하락을 보여줬던 3만 원 후반대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의 매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3만 원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올해 초 같은 때만 해도 3만 원 후반에서 한번 걸리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3만 원 후반대 이전 때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던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올해 안에 그 SFA를 3만 8천 원 후반대에서 매수하는 세력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고 그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로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도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한 달 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하시고요. 목표가는 4만 3천 원 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돌았을 때 그 다음 매물대가 되는 가격 4만 3천 원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손절선은 3만 7천 원을 잡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하락 추세가 안 끝냈기 때문에 손절선을 안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위치에선 반등할 것 같은데 또 시장이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 손절선 정해드려서 목표가 4만 3천 원, 손절가 3만 7천 원 잡고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파인 DNC가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요. 8419님께서 매수가 3,320원의 비중 25%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오늘 하락했지만 살짝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우리 AG 시스템사님. 네. 파인 DN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에 이제 자회사 투자병을 들어간 후에 반대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인수하는 구간 동안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쓰여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후에 자금력이 충분히 있었다면은 전환사채를 굳이 발행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전환사채를 굳이 발행해 가면서 인수를 과거에 추진했었다는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이 현금성에 있어서는 파인 DNC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데 그 후로 보시면은 기관들이 이제 7월, 8월에 들어서 이때 이제 실질적으로 인수합병 부분이 있었던 때죠. 그때 물량들을 급정리를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 2,500원대에서 지지를 약간 보여주고선 약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량들은 개인들이 다 보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보유한 만큼 외국인들은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베팅하시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에서 보실 때 강상승으로 추세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개인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이 기관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했다는 면을 보실 때는 분명히 개인들 중에서 순수 개인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좌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스위칭을 들어가실 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중을 보실 때 아직까지 기관들이 100% 다 빠졌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00원대를 아직까지 지지선으로 잡고선 버텨보실만 합니다. 지금 3,320원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신 후에 약수익 구간이신데 지금 25%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죠. 근데 25%를 보유할 만큼의 그런 안정성 있는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를 지금 수익권에서 좀 정리를 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15% 정도에 대해서만 4,450원 정도까지 과거에 기관들이 블로킹을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매도 추세로 뺐던 라인이죠. 4,450원까지만 단기 수익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까지만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드리자면은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세요. 기관들이 다 빠지고 나서 개인들이 물량을 보유했지만 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개인들이 물량을 터는 상태로 터닝을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하방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칭이 일시적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을 볼 때 이 개인들은 단기적 트레이딩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 2,500원까지는 보유를 들어가실 만한 모멘텀이 되신다. 15%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루코 여보세요?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네, 매수가 4,000원에 비중 30% 맞으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불스윙스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아, TV를 통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통화가 잘 안 들리시나요? 예,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시청자님. 예. 혹시 지금 TV 소리로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화기인데 TV 소리는 볼륨 다 줄였거든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불스윙스타 연결해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요? 네, 신저가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80% 이상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차트적으로도 오래됐거든요. 한 8개월, 10개월 됐는데. 네, 지금 매수가를 보시니까 조금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알루코가 무차기 해가지고 네네. 그것도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 관련된 업체인데요. 이게 알루미늄 샤시라는 게 사실상 뭐 이렇게 성장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수요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이게 가치주로서 평가받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알루미늄 관련주이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수혜주로서 예전에 약간 부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차체를 조금 가볍게 하는 차량 경량화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차량 경량화 관련주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엔터게임주 이런 종목만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루코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추세적으로 무너졌고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보기도 조금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추세가 신저가로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울타기까지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매도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3,000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면 지금 손실폭이 크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주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 종목이 더 빠졌다가 반등을 시도할 때 재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일 장이 열리면 가격과 관계없이 이 종목은 매도하시고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이 더 빠질 때 보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꾸시는 게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는 있나요? 한 3,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오면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5에서 10% 정도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 정도 이상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면 빠졌다가 올라오면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추세를 봐야 되는데, 길게 봐도 한 3,700~800원 이상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00원대에서 반등하는 싶으면 그때 물량 다시 쓰셨다가 한 3,600원, 3,700원 그 정도까지만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리 불스윙 스타의 톡스 상담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단알 고맙습니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네, 고맙습니다. 매수가 5,700원 그리고 비중 70%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비중 정말 많이 담고 계시는데 우리 LG 시스템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버님. 네, 일단 수익 천사 축하드리고요. 예. 네, 지금 일단 5,700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물량 비중을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데, 자, 아까 전에 이제 해외 선물에서 쓰는 기법들을 좀 본격적으로 틀어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시면은
최근 장에 이제 12월 들어서 급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결제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 매출 기준을 물론 뭐 달콤커피 같은 이제 계열사 기준 중심으로도 분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모멘텀에서 볼 때 최근에 이제 국내 규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지고 있죠. 거래량이 터짐과 동시에 금감원이나 다른 기관들에서는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7,000원대에서 블로킹 매도세가 있었는데 이 7,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세를 쭈쭈쭈 계속 내보냈어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준과 동시에 매도 물량들을 쏟아냈고요.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소폭 계속해서 받아내주고는 있지만 여기를 다시 쏴 올리기에는 가상화폐적인 모멘텀도 끝났고 그리고 뭐 달콤커피 같은 모멘텀은 굉장히 장기적으로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장기 홀딩을 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최근에 확대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6,190원 정도면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세요.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물량 청산을 다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처럼 좀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약 3분의 2 정도는 다 내보내셔야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내보내시고 왜 3분의 2냐? 지금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올해 내내 이제 4,400원대에서 블로킹을 보여주면서 과거에서도 매수세를 보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에는 4,4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로 적합한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3분의 2 정도를 정리하시면은 4,400원까지 나머지 물량들을 버티시더라도 보합권에서 머무르시게 되죠, 계좌가. 그래서 4,400원대까지는 버텨보실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보실 때 오늘장 들어서 이제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세 기관들이죠.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이 기관들이 동시에 매도세로 물량을 다 털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보실 때 분명히 오늘장에서는 물량 청산을 원래 들어가셨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7% 이상 블로킹 포인트를 맞고 떨어진 포인트죠. 7,000원대가 해외 선물 기준으로 보실 때도 차트상 블로킹 단기 트레이딩상 매도를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내 장에서도 마찬가지의 기법을 적용해서 거래량이 폭발한 만큼 이 가격대에서 청산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라도 3분의 2 물량을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 홀딩 하시되 다시 7,000원 가실 경우에는 대부분 물량을 다 정리하시고 약 5% 정도만 보유하신 다음에 장기적으로 금융규제가 어떻게 가상화폐 쪽에 적용이 되는지 부분을 좀 관찰하시면서 베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달코인이라는 어플을 이제 출시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인 업계에 유사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냈죠. 본인들은 포인트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인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고려를 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최소 물량들을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6201님께서 비아트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19,300원 비중 30% 담고 계신데 우리 불소행스타님 이 종목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가요? 네, 전망은 좋습니다. 비아트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 상장된 업체 치고 또 반도체 장비주 치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좋아요. 비아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SFA만큼 이제 그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꺾였던 것은 지금 IT 부품주, 장비주 전체적으로 웬만한 종목 다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비아트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약간 저점 잡고 올라가려는 특히 SK하이닉스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장비주가 저점 매수가 한 번 정도는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주는 주요한 이제 대기업군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대형 고객군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중국 부분의 투자도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내년까지 전망이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IT 부품 장비주가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고 밀리고 있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매수가예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가격이 19,300원이신데 현재 주가가 19,050원이니까 뭐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 정도로는 충분히 나오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은 홀딩 의견을 드리는데 기술적인 지지가 기대되는 가격이 1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초에도 19,000원에서 지지가 나왔고 오늘도 19,000원대에서 뭐 미약하지만 양복을 띄우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월 초 정도에 이제 19,000원을 깼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10,000원 후반대에서는 좀 지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점 구간에서 위치해 있으니까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목표가는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20,000원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이 종목 실적만 생각하면 25,000원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IT 트렌드가 아니고 IT가 이제 제약이나 엔터주 이런 걸 제치고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에 의한 반등 그것만 보고 빠져나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홀딩, 목표가는 20,000원. 손절가는 그렇게 크게 설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세가 일단은 하락이기 때문에 한 18,5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목표가 20,000원, 손절가 18,500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은 대응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화테크인 들고 계신가요? 네네. 네, 매수가 35,300원에 비중 30% 맞으시죠? 예. 네, 어디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을지 우리 LG 시스템 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약손실 구간 정도이신데 지금 모멘텀을 일단 보시면은 이제 9월달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좀 전환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분기에는 추가적으로 매출이익이나 뭐 이 영업이익 다 상승세로 전환할 거다라고 예측치를 두고는 있지만 이거는 봐야지 않은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온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올해장 내내 물량들을 정리해 오셨어요. 정리해 오신 만큼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최근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 하나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한화라는 브랜드 가치를 좀 느끼고 그리고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을 할 거다. 12월 달 기준으로 전환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물량들을 좀 보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유 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의 강상승을 보였던 모멘텀이었던 31,000원까지, 31,000원까지만 보시고요. 이 이하로까지 매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빠진다. 그럼 실질적으로 12월에 대한 실적 기준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0원 이하로 빠질 경우에는 약 3만원 정도에서 나머지 물량들을 전부 다 정리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다리시더라도 굉장히 상승세로 기다리시기에 오래 걸리실 거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베팅했던 주들이고 그 물량들을 보유한 상태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려면 최소 2분기 이상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이상 관찰을 하려면은 최소 6개월은 보셔야 되는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청산을 하시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 모멘텀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가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1,3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면은 약 80% 이상 물량들을 다 정리를 들어가시고요. 현재 보유 물량 기준으로. 그래서 80% 이상 물량을 정리 들어가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3만원까지 그대로 쭉 스트레이트로 빠진다. 빠르게 물량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전환한다. 그걸 최소 2분기 이상 관찰하신 다음에 다시 베팅 종목으로 관심주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빠져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좀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이 참 많았는데요. 톡스타를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도움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들의 무료 톡 상담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를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상담방 오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부터 9시부터는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호영 대표를 만날 수 있는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또 다른 스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상담은
톡스탑.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